그냥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하기가 이미지를 바꾼다 밸류어 스피치입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혹은 스피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말을 잘하려면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인데요. 사실 이 질문에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스피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과연 나한테 맞는 연습 방법은 무엇인지, 또 제가 결론 내린 방법은 무엇인지도 마지막에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내가 말을 못하는 원인이 자신감이다 하시는 분들,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메라비언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메라비언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스피치 학원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메라비언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법칙이에요. 특히 자신감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메라비언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말의 내용은 단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톤과 억양이 38%,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인 표정과 몸짓이 무려 55%를 차지한다고 해요. 내용은 7%밖에 중요하지 않다. 그럼 비언어적인 요소, 이 표정과 몸짓, 목소리 톤과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메라비언 법칙에서 알려주고 있죠. 이 법칙을 그래서 기억하면 자신감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소통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캐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소리 톤으로 메시지를 강화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래서 많은 스피치 학원에서 보이스 트레이닝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호흡과 발성부터 가르치게 되죠.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좀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같은 말을 자신감 있게 네,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힘차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듣는 사람도 그래, 이 사람은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낮고 불안한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연습을 통해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둘째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신뢰감을 쌓는 것입니다. 아까 메라비언 법칙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이 바로 55%나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올바른 자세, 자신감 있는 미소,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빛은 모두 자신감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면접이나 발표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처럼 눈을 내리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신뢰감을 주기 어렵겠죠. 하지만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지으며 정확하게 시선을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확실히 더 믿음직스럽고 자신감 있어 보이겠죠. 이런 비언어적 표현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메라비언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 비언어적인 표현, 명확한 메시지로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을 확실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반면에 혹시 이런 경험도 있지 않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막상 입을 여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경험이요. 이런 경우 대부분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거나 체계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은데 글쓰기를 연습해야 된다고요? 과연 글쓰기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말은 순간적이고 글은 기억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수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글은 작성을 해두고 계속 반복해서 바라보면서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글쓰기는 사고를 정리하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표현들을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로만 생각을 정리하려다 보면 갑자기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게 될 수도 있고 또 논리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이건 여기에 넣으면 좋겠고 저건 여기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발표할 때 훨씬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설득력은 논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좋은 스피치는 설득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설득력은 탄탄한 논리에서 나오며 논리는 글쓰기를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생겨났던 게 바로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논술 전형을 거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논술학원에 3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사고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설득력이 부족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러분에게 그 영화가 왜 재미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냥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설득력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는 스토리가 탄탄하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이어서 뭔가 관객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평도 좋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겠죠. 즉흥적으로 말하기만 연습한다면 논리가 약한 경우들이 많지만 글쓰기로 논리적 구조를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는 말하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라면 평소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짚어보고 해결 방안까지 알아봤는데요. 챙겨가야 되는 두 가지 부분 모두 평소에 연습하시고 갈고 닦아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말하기 스킬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에서 살펴본 메라비언 법칙과 글쓰기 연습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좀 더 우선시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글쓰기 연습부터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메라비언의 법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소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를 잘 활용하려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발표나 면접의 자리에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장착을 하더라도 내용이 좀 빈약하거나 논리가 흐트러져 있다면 듣는 사람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논리를 바로 잡는다면 여기에 메라비언 법칙을 적용했을 때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글쓰기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구축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글쓰기 연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구체적으로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논리를 향상시켜 나가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글쓰기 훈련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